네,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2월에 내구재 주문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이미 내구재 주문으로 반영이 됐고 이는 1분기 전체 GDP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안 좋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지표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산업별로도 그렇고요. 또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보시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원유 광구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셰일가스와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이와 관련된 악영향에 당연히 실적 영향을 끼치겠죠. 다만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들 종목이 모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크게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유가 강세로 인해서 오른 종목이 많은데요. 다만 가장 먼저 미국의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업종은 바로 이들 셰일가스와 관련된 업종이었다. 그래서 천연가스, 에너지 기업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타났던 이제 내구재 동향인데 이 월별 동향을 보시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하회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내구재 쪽에서 미국 제품보다는 유럽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에어버스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 이해가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심리 지표도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선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6개월 연속의 하향이거든요.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준선 이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실제로 산업 생산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되면서 1분기에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경제 지표도 안 좋고 GDP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현재 미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고 또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씩은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우리 증시에까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하락에 최근에 가장 견조하게 버텼던 우리 증시인데요.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영향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죠. 또 외국인들 시각이 약간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도 주춤하네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 혹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따른 베이시스의 변화로 프로그램 메모리 나온다면 지수가 잠깐 흔들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쓸데없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유럽 증시와 우리 증시가 다른 점은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계속 이익을 원래 추정했던 걸 계속 내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대 계상해놓고 계속 내려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워낙 내려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의외로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면 환율 효과로 좋게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반대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탈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과는 역으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실적만 놓고 보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밀려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밀려났던 게 바로 바이오와 반도체 업종이었는데요. 이들 종목들 최근 우리 증시에서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이오 종목은 전형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51선 부근까지 항상 내려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51선 부근까지 추가적인 룸이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면 추세를 깼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열에 따른 과열시키기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내부 구성 종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즉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건 차익 실현이라고 해도 되겠죠. 최근에 뭐 신고가를 보였다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 변화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저가를 쓰고 있는 인텔도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텔 같은 건 왜 빠지고 있는 겁니까? PC 전망 부진에 따라서 휴레패커드라든지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최근 PC 관련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신저가 내지는 전저점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들이맞았다라는 건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있었지만 원래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컴퓨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동반해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설계 이런 거 가림 없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하락은 일부 펀더멘탈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시장으로 적용해 본다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의 두 가지 오늘 가장 많이 빠졌던 반도체 업종과 바이오 업종의 하락은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시장 전망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까지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업종까지도 과일 양상에 따른 조정 국면이다.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쪽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이 견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종목의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전혀 낮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업종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쪽에서는 주도주를 제외한다면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처럼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주 저점에 사서 충분히 아직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사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말 그대로 손실과 이 이익에 변동성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 종목들은 많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소 보수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푸드와 하인즈의 합병 소식이 나타나면서 크래프트 푸드의 주가가 35%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의 인수 결정의 시사점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주봉 기준으로 보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벤트가 없었다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차트가 나온 건데 이런 차트가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인수합병이었고요.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저성장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음식 업종이 저성장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뭐 중국이나 이머징 같은 국가는 이제 막 이런 시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성장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이 점점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업체가 합침으로써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형 업체들이 이런 저성장 산업에서는 계속 생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3G 캐피탈이 합병을 하게 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다운시켜 놓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날 것이다. 국내로 이제 만약 이런 그 상황들을 끌어온다면 뭐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일부 제약업종, 제재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새롭게 모멘텀을 내는 종목이 아니라면 아마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저성장 산업들의 M&A가 활발해질 가능성,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트 하인즈 합병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M&A가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식료품 업종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종목, CJ 제일제당과 농심, 오리온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 M&A 이슈가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면 중립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환율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원화 강세가 좋은데 지금 원화 약세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립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두 가지라는 거죠. 해외 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슈를 전해 주셨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성장보다는 또 해외 성장보다는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쪽은 이제 사업이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이런 이머징 국가 쪽에서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식료품 업체도 M&A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쉽지 않다면 결국은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이 해외 성장이 있거나 올해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CJ제일제당,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을 여전히 주가가 비싸지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M&A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때문에 앞으로 해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하겠습니다.